여러분, 파워리프팅 벤치프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른 것보다도 아치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립을 넓게 잡고 아치를 최대한 높이는 파워리프팅 벤치프레스가 생소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른바 귀신 벤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도 해요. 이게 무슨 파워리프팅이냐? 이게 무슨 벤치프레스냐고 하면서요. 특히 가동 범위가 작을수록 비난의 여론이 더 거세지죠. 그런데 이렇게 가동 범위를 극한으로 줄인 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보면서 단순하게 가동 범위를 줄인다, 깔짝거린다는 것만 보고 비하를 하고 계신다면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리프터들이 왜 이러한 형태의 벤치프레스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파워리프팅의 벤치프레스 규정과 연관이 돼 있어요. 먼저 파워리프팅 벤치프레스의 그립 너비에 대한 규정은 정중앙을 기준으로 81cm예요. 그래서 파워리프팅 규정에 맞춘 바벨을 보면 바깥 부분에 널링이 없는 띠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벤치프레스 그립 너비 규격인 81cm에 맞춰서 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심판이 앞에서 봤을 때 이 띠가 보인다면 그립 너비 규격을 넘어가기 때문에 실격의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립을 한없이 넓게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다음으로는 머리, 등, 어깨, 엉덩이가 벤치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건데 여기서 아치를 만들게 되면 등의 중하부 부분이 벤치에서 떨어지게 되지만 등 상부 부분은 여전히 붙어있죠. 등 전체가 무조건적으로 붙어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규정 내에서 가능한 한의 고중량을 효율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오늘의 파워리프터로 소개를 해드렸던 에디 베일룬드를 좋은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긴 몸통과 짧은 팔로 리프팅식 벤치프레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체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동 범위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면 애초에 팔이 짧으면 그게 와이드 그립이 됐건 클로즈 그립이 됐건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몸통이 길수록 아치를 만들게 될 때 이 아치의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에디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미 신체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같은 리프팅식으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체형적으로 타고난 이점뿐만이 아니라 에디는 10대 때부터 역도 대회까지도 참가해 왔다는 거예요. 신체 기능성 자체도 끝장나게 좋다는 거죠. 리프팅식 벤치프레스의 아치가 단순하게 자세만 저렇게 세팅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아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체 협응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등의 힘까지 함께 활용한다는 거죠. 더 큰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신체 전면부만 이용하는 것보다 후면부까지 죄다 개입시켜서 프레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리프팅식으로 아치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등의 개입이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 리프팅식의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면 등에 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해요. 저도 몇 번인가 경험해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리프팅식 벤치프레스는 단순하게 가슴으로만 밀어내는 프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협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원RM 갱신 그리고 대회를 위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크닉을 더딥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등의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적인 테크닉까지 얹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인가 리미트가 걸려버린다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게 내 신체가 버텨낼 수 있는 이상의 수치를 때려 넣으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한두 개 정도야 괜찮겠죠. 그런데 이미 내 몸의 허용치를 넘겨버린 상태의 자세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당장은 좋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삐걱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 내 신체 수준에서 내 몸이 받아낼 수 있는 적정한 자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몸의 기초 공사 자체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휴만으로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3대 종목 중에서 벤치프레스를 제일 못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파워리프팅을 시작하고 나서 아치를 높이려고 벤치에 몸을 있는 대로 꾸겨 넣어보기도 하고 세팅에도 심혈을 기울여 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통증뿐이었어요.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등 그 자체의 기능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토대를 쌓아 올려가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아치가 높아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영 좋지 않았던 벤치를 떡상시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벤치프레스는 등이 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제가 강한 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 단순하게 등의 근력 그 자체만을 보고 계신다면 너무 좁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벤치프레스만으로 해결을 보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리프팅식 벤치프레스로 아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등의 협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본인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누구보다 등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자분들에게 리프팅식의 벤치프레스를 권장해드리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값의 아치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중량을 드러내기 위한 가동범위적인 이점을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라 협응을 이용한 전신의 효율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미 파워리프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벤치프레스가 잘 안 된다면 아치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벤치프레스 그 자체만을 놓고 볼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서의 접근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접근 방법에 대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벤치프레스를 원체 못했었던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 생각은 동일해요. 강한 등이 강한 벤치를 만든다고요. 사족으로 벤치프레스 아치는 체급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져요. 헤비급일수록 트렁크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아치를 적용한다고 해도 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시에 가슴에서 잠깐 멈추는 순간에 바를 아예 몸통에 묻어버리는 싱크인 형태도 헤비급에서 더 자주 보이는 이유가 몸통이 두껍기 때문에 싱크인을 해도 등의 텐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량급일수록 싱크인을 해버리게 되면 등의 긴장이 깨져버려서 온전하게 힘을 쓸 수 있는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실패를 해버리게 되는 거고요. 물론 예외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요. 여기까지 파워리프팅의 벤치프레스 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도 파워리프팅을 잘 모르는 상태로 아치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이게 뭔가 하면서 탐탁지 않아 했었지만 이제는 파워리프팅의 벤치프레스 아치가 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아치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